정말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교수 연구실이 기둥 사이가 넓기 때문에 엄청 넓어지게 돼요. 반만 나눠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수는 좋죠. 학생들은 좁고. 교수가 그렇게 넓은 방을 써야 될까? 쓰고 싶습니다. 쓰고 싶긴 한데요. 얼마큼 넓은지 쓰고 싶죠. 쓰고 싶은데 이렇게 된 소위 면적의 효율성이라는 문제가 확대되는. 그럼 기숙사는 얼마로 하지? 보세요. 여러분, 이 방도 기숙사 만들 수 있어요. 이 방도 연구실 만들 수 있고. 근데 그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서 뭘 하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물어 항상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방에서 지금 여러분 방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물어봐.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잠만 자. 침대만 놓으면 되나요? 있으면 되죠. 침대만 들어가면 되죠. 이 방에서 책도 읽어. 이 방에서 한 번씩 내 와이프랑 차도 마셔. 하게 되면 면적이 착착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상식적인 기능들을 실제로 면적으로 부여한 것. 그것이 건축에서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첫 번째로 이 그루피스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말했고 가장 시범적으로 완벽하게 집을 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건물의 방식은요. 이 콘크리트를 지어진 건물의 이 방식은 현재 우리가 지어진 모든 건축물들의 DNA의 제 최상층인 아버지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공대 2호관에 건축가 사용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 설계하신 분들은 바우하우스를 딱 보고 이 정신에 따라 설계하신 거예요. 실은 우리 모든 건물들이 학동의 의과대학 건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정신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모던하다고 하는 것의 하나 주요한 특징이 돼서 지금까지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녔던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좀 택도 없이 갑자기 1899년에 설계된 맥킨토시가 설계한 글래스고우 아트 스쿨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 안에 밖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내내 설명드린 것처럼 모던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도서관이 있어요. 이 도서관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식할지 모르시겠는데 혹시 여러분 그냥 유럽의 오래된 가구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구 그러면 뭔가 등받이가 뭔가 좀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분 저기 앤티크 가구라는 단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가구는 이 가구 안에 들어있는 가구는 그냥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기둥을 반듯하게 해놨어요. 이 찰스 레니 맥킨토시라는 사람은 저희가 구분할 때 아르누보라고 하는 아르누보 계열에 속하는 건축가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방이 여기가 그 안에 학교 안에 도서관인데 되게 좋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구경을 갔어요. 가서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물들은 전부 다 홍해나 가시게 되면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투어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투어를 하는데 이 건물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뭔 놈의 일본의 영향? 뭔 일본의 영향을 하냐? 라고 할 텐데요. 지금 여기 이제 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것은 일본의 판화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의 그냥 보통 집입니다. 근대의 시기에 일본의 이런 판화나 이런 지배 방식이 서양 사람들한테 굉장하게 멋진 것으로 이국적인데 굉장히 세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선 과장되게 설명을 하면 앞에 판화는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설명하면요. 그 일본을 거쳐서 수입되던 청화 백자 수입에 종이에 소위 깨지지 말고 쌓아놓은 종이들을 뺐는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었나 봐요. 이거 뭐야? 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이것이 그림을 설명하면 당연히 이 일본의 판화는 우리가 아는 인상파, 세잔부터 해서 세잔 인상파로 이어져서 입체파까지 이어지는 선상에 제일 먼저에 여기 재패니스 프린트가 들어있고 그 중간에 아프리카 얼굴 가면 아프리카에서는 가면 2개가 입체변을 미치고 하는 것이 미술사의 정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양에서 일상적으로 아마 공감대 가졌던 그러니까 일본 것이 너무너무 멋지게 생각하는 지금 우리는 일본을 지금 저 새끼들을 지금 어쩌을까 하고 이런 판국인데 서양 사람들은 일본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킨토시 아까 이걸 어떻게 설계하냐? 딱 그 설명이 그러는 거예요. 맥킨토시 친구가 이때 1890년에 일본을 놀러 갔다. 스코틀랜드 뭔 놈이 일본을 갔다 온 거 모르겠어요. 갔다 왔어. 친구가 자랑, 야, 일본을 갔더니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 집에 갔더니 기둥이 반듯반듯해. 반듯반듯해.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일식집 살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몇 살 때까지 살아봤습니다. 일본은 특징이 뭐냐면요. 다다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에 면적 아세요? 방이 몇 제곱미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본은 보자마자 압니다. 다다미 몇 장 합치면 되잖아요. 소위 표준화의 일본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표준화할 준비가 돼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무가 여러분 우리나라 나무는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 나무는 가다가 반드시 휘어지고 뒤틀리게 돼 있는데 일본은 동의할 수 없지만 일본이 세 가지가 좋다고 합니다. 물, 나무, 사람 이렇게 시더라고요. 사람은 모시겠지만 물이 좋고 나무, 삼나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소위 장식 없이 매끈한 기둥을 만드는 것이 그 얘기를 맥킨토시는 그러니까 가서 지가 본 것도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아 그래? 그러고 저도 이렇게 흉내를 낸 거예요. 자, 장식 없는 요 것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하죠. 이거는 지금 비엔나입니다. 제가 가서 멋진 도시 건축적으로 비엔나는 저한테는 저는 근대 건축을 전공해가지고 근대 건축에 좋은 건물들을 따지는데 비엔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비엔나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고급지다 생각을 했어요. 길도 고급지고 뭔가 지금 이렇게 이게 그거잖아요. 옛날 부자였다가 지금 뭔가 요즘은 망해버린 애매한 옛날 부자 동네잖아요. 이 도시가 특이한데요. 도시가 17세기, 18세기 사이에 원래 여기 도시가 요만했어요. 또 요만했는데 성을 허물게 됩니다. 성이 필요가 없었어요. 유럽도 여러분 성곽을 쌓는 성의 발전사와 연동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포의 발전사예요. 무기의 발전사. 그러니까 무기가 활로만 하면 성이 얇아도 돼. 대포가 생기면서 땅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포가 진짜 발전하니까 성물은 필요 없으니까 내가 공성전은 의미가 없다라고 성을 없애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무기의 발전의 역사 때문에 성을 쌓아가다가 두껍게 쌓아가다가 점점 필요 없구나 하고 성을 없애게 되는 형국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을 없애게 됩니다. 성을 없애게 돼서 그 성터 자리에 쭉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건물들을 이렇게 밖에 새롭게 일거에 쭉 짓게 됩니다. 일거에 쭉 짓게 돼요. 그러니까 그 건물들이 이런 건물도 지어져 있고 이건 오페라하우스의 건물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건물은 신고전주의 양식입니다. 신고전주의 양식, 이때 시대에 특별하게 그리스 로마 건축을 보고 대놓고 베낀 것을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했습니다. 베끼다니. 아니 예술을 쓸 때 베끼다니. 건축의 역사에서요 놀라운 시기가 있는데요. 18세기 중반에 마음 놓고 베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베꼈냐? 더 이상 하다가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어.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구체적인 사건으로 폼페이가 발굴이 됩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로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이상형 같은 곳이었는데 드디어 말로만 듣고 책으로 전해지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복고 열풍이 일어납니다. 오, 그때 저 멋졌지. 지금 유럽 사람들한테 로마는 단순히 그때의 영광은 수많은 영광이잖아요. 세계를 지배했던 어떤 경제로서는 군대 영광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도 지금도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읽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망이 집을 베끼게 된 거예요. 베끼자. 그랬는데 그리스도 베끼니 한쪽에서 그 얘기 나옵니다. 야, 그리스 로마는 너무 멀잖아. 가까운 고딕 베끼자. 이런 사람도 나와요. 또 야, 베끼려면 그리스 고딕 뭐 베껴? 아무거나 보고 베끼지? 그걸 절충주의라고 합니다. 절충주의란 말을 저희가 말로 보면 되게 좋은 말인데 저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싸구려 말을 느낍니다. 절충이란 뭔 말입니까? 아무거나 다 하자는 거 아닙니까? 세 가지가 이 시기에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엔나의 이 새로운 이 외곽, 이 성곽 도시가 이런 것도 덮여지게 됩니다. 덮여지게 되는데 원래 이 건물은 파르테논은 대리수로 지어지는 거거든요. 이때는 뭐가 돼요? 또 알맞게 시멘트 블록을 만드는 기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게 됩니다.